네, 내년 1월에는 경기도 수원시가 특례시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수원시가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을 자치권한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염태영 수원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 수원역 앞에 있던 성매매 집결지 이게 예. 완전히 폐쇄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나 그 업주들과 어떤 물리적 충돌도 없이 자진해서 폐쇄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더 반겼던 것 같은데 예, 그간의 그 과정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원역 앞 성매매 직결지 지난 60년간 수원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수원역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처럼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네. 이것을 지난 5월 31일 밤 올해 초만 해도 113개 업소가 운영 중이었는데 이것이 일제히 문을 닫고 그리고 완전히 그 옛날의 역사로 이제 그 돌아가게 돼서 새로운 수원의 모습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 철거 방식은 큰 충돌을 빚고 또 사고를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는 2019년부터 그곳에 직접 수원역 가로 정비 추진단 이 사무소도 내고 또 성매매 피해자 현장 상담소 이런 것도 그곳에 만들어서 업주 또 그 종사자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만나가면서 설득하고 또 자활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업소들은 또 스스로가 업종 전환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진 폐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유도해냈어요. 마침 또 우리 경찰청에서도 여성 안심 귀갓길 이런 이제 그 새로운 방식으로 또 골목 곳곳에 CCTV도 놓고 하는 방식으로 단속과 또 그 순찰 이런 것을 아주 강화해서 그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4월 달에 이 업주들이 조금만 시간을 주면 자진 폐쇄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실제 지켜주셨습니다. 5월 31일 밤 정말 거짓말처럼 모든 업소들이 간판을 내리고 또 철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마 그 모습을 보면 이분들도 또 생계수단이었을 텐데 그렇게 협조해 주신 것 보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참 모범적인 정책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수원시 하면 특례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예.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예. 내년 1월 13일에 이제 수원 특례시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좀 준비가 잘 돼가고 있는지요? 예, 예전에는 100만 이상 도시면 광역시를 만들었는데 이제 광역시를 울산광역시 이후에는 전혀 만들질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0만 이상 되는 기초시가 4개나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라 광역시 수준이 됐으니까 광역에 준하는 최소한의 권한과 또 우리 시민들이 받고 있는 차별을 없애게 해달라 하는 것이 이제 특례시의 핵심적 사항입니다. 네. 이것이 지난해 말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내년 1월부터 실제 이제 특례시가 출범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에 걸맞는 권한 그리고 조직 이런 것들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한참 논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창원, 고양, 용인 이렇게 4개 도시가 전국 특례시 시장 협의회라는 이런 그 협의체도 만들어서 이에 합당한 권한 행사, 권한 확보, 사무 발굴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와 함께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이 100만 도시 사는 사람들이 광역과 차별화되게 불평등하게 이제까지 힘들었던 부분을 새롭게 복지나 도시 인프라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지금 한참 준비하고 있고요. 마침 이제 시민들도 이 합당하게 함께 진행하겠다 그래서 수원 특례시 참여본부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특례시에 반영될 정책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함께 발굴하고 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특례시가 되면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차별을 없애는 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수원 특례시가 되면 어떤 게 달라진다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예, 사실 지금까지 광역시와 기초시 간의 차별이 너무 컸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울산시가 광역시입니다. 네. 예. 그러면 광역시에는
구와 군 합해서 5개의 기초시가 또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별로 하나씩 중앙정부는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수원은 울산시보다 인구가 많은데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중앙정부로부터 1개의 지원을 받는다면 울산은 5개의 지원을 받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차별적 요소가 너무 커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이제까지 획일적 행정체계의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전부 다 발굴해서 이런 것들이 최소한 불합리한 절차나 차별적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요. 이에 따라서는 관계 법령을 바꾼다거나 또 중앙정부의 지침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마침 이제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 이런 데에 건의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의 차별적 요소가 최대한 줄어지도록 협의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는 현직 단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 활동을 하셨잖아요. 7개월간 활동을 하셨는데 그 소회가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나라 정당 사상 유례 없이 처음으로 이제 자치단체장이 최고위원에 이제 당선이 돼서 최고위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민주당 참패로 인해서 지도부 총사퇴에 따라서 물러나게 돼서 예. 2년의 임기 중에 3분의 1도 다 못 채운 7개월간의 그 최고위원직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정당 중심부에서 중앙에서 지역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민생의 목소리를 최대한 대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기존의 여의도 정치인과 차별화된 그런 목소리를 여러 군데서 냈고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소기의 성과라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이제 32년간 한 번도 고쳐지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게 됐는데 네. 아마 최고위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이것이 통과되도록 애를 썼고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또 재정분권 이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재정 지출은 지방 정부가 훨씬 많은데 재정 수입 부분은 훨씬 못 미쳐서 네. 지금 이제 그 7대 3이라도 만들자. 중앙이 7을 하고 지방이 3이라도 그 재정 수입을 갖고 하자고 하는 취지인데 그게 지금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단계 재정 분권을 위해서 제가 최고위원일 때 재정 분권 특별위원회를 당 안에 만들고 여기서 이런 것들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게 하는 일도 제가 했었고요. 지금은 그것도 제가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네. 필수 노동자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코로나 시대에도 어쩔 수 없이 대면해야 되는 이런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택배기사, 대리기사, 또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임금 체계나 사회적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문제가 계속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죠. 저는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보호하는 이런 것들의 사례를 중앙당에 알리기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캠페인도 하게 하고 그래서 당 지도부 안에서 입법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했고 예. 그 결과 필수 노동자 보호 지원법이 지금은 입법화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동안 몇 차례 재난지원금을 이제 국민들에게 드리게 되는데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네. 참 여러 활동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님께서 이제 3선 수원시장이시잖아요. 예. 이제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고요. 또 임기 후 시민들에게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시길 바라는지도 여쭙겠습니다. 3선 시장이어서 정말 중요한 정책 과제들, 수원시 현안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들이 많습니다. 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성매매 직결지 폐쇄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수원 특례시 이런 것도 그랬고 또 수원 고법 유치, 고등검찰청 유치, 또 프로야구 19단 유치 뭐 여러 가지 성과들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보다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든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그 시정의 중심 가치를 사람에 놓아야 된다 하는 그 시민 참여 행정을 하게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인문학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도서관을 만들었고 또 평생 학습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교화도 같은 것이어서 사실은 드라마틱하게 실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생사를 도려내는 이런 외과적 수술보다는 또 좋은 식습관으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용한 혁신가가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임해왔는데 네. 그 결과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아주 저로서는 제 임기 중에 소임을 하는 보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